네,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첫 이제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이제 꾸준히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영상을 올릴 거라고 또 어떻게 약속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작은요, 품사의 개념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많이 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디테일한 거는 이제 저희 학원, 제 소개를 안 했군요. 아무튼, 일단은 제가 그런 부분은 이제 제 학원 홈페이지라든지, 그 다음에 제 블로그에서 좀 추가적인 댓글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과 소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제 이름은, 아이고, 이게 됐네. 끊지 않고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제 이름은 기웅주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제 외국에서 나왔습니다. 대학도 외국에서 나왔고요. 저는 호주, 캠벌 그래머 보이스쿨이라고 하는 곳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고, 그 다음에 대학교는 이제 호주에서 당연히 이제 멜번 대학교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학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 홈페이지에 가시면, 제 블로그에 가시면 아포스티유까지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은 이제 시작 단계니까 좀 기본적인 것서부터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이런 품사의 개념, 또 한국인들이 또 배워야 되는 거 이런 것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외국에 가서 처음에 좀 놀랐던 게 뭐냐면 외국인들은요 어법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어법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냥 영어는 그들의 그냥 그쵸 모국어죠. 예. 근데 또 제가 또 생각해 보면 저도 저 스스로 생각해 보면 제가 국어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어법과 국어에 대한 관점이 있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많은 이제 학술 자료 같은 것들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7세를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만 7세. 그러니까 7세 이하에서 만약 영어권에서 만약 영어를 학습했을 경우에는 이게 바이링걸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국어, 그러니까 한국어와 영어가 동시에 습득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7세 이후에 영어를 학습하시는 우리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학습하시는 이제 우리 학생분들은 반드시 어법 구조를 아셔야 됩니다. 네. 어법 구조를 모르고서는, 문법을 모르고서는, 네. 영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독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프리뷰를 좀 보여드리자면, 이제 뭘 할 거냐, 프리뷰를 좀 보여드리자면, 기본적인 이제 팔품사, 이제 관사는 뺐고요. 팔품사, 이렇게 진행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형식이라고 하는 것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이제 짧게만 얘기 드리면 그 외국에서는 5형식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64형식, 128형식 뭐 이런 논쟁은 있긴 하지만 5형식이라는 건 없어요. 이것도 당연히 이제 일본 성문, 맨투맨 이쪽에서 이렇게 가지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타 동사 좀 구분하는 방법. 그 다음에 명사절, 그쵸? 근데 명사구가 먼저인데 제가 그렇죠. 명사구, 그 다음에 명사절, 네, 그 다음에 형용사구, 그 다음에 형용사, 얘는 또 이렇게 조그맣게 돼 있어. 뭐, 암튼, 네, 네. 요렇게, 제가 좀, 간결하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어법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거는 이제 베이직 스트럭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식으로 문법을 배우지 않으면 영어를 ESL이라고 하죠.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뭐 ESL 같은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은 영어 보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특히 수능이라는 단계에서 갈 때 장문을 만났을 때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네. 저는 그런 면에서는 대한민국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정말로 잘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어휘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휘 같은 것도 이제 뭐
외국에서는 뭐 안 쓰는데 왜 배우냐라고 이제 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뭐 거기에 제가 완전히 뭐, 저기 뭐야, 반대를 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이제 사실상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네, 중고등학교 때, 수능 영어를 배우는 그 목적성을 한번 봐야 돼요.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말 그대로 회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랑 몇 마디 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는 거냐? 아니면 진짜로 이제 고등학교에서 다음 과정이 대학교 아닙니까? 대학교 가면 뭘 봐요? 뭐 의예과를 간 친구들도 있겠고, 그러니까 무슨 과를 가더라도 외국 서적을 볼 거 아닙니까? 네, 원문을 볼 거고, 네, 다 영어로 돼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회화만 하는 친구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그게 뭔 말인지 모릅니다. 네. 어휘도 마찬가지고요. 그쵸?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교육은 말 그대로 대학교에 갔을 때 외국 이제 그 원서, 원문을 봤을 때 이해할 수 있게끔 훈련시키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외국인들이 수능을 보면 좋은 점수가 안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외국에서 15년 정도를 살았는데 한국 국어 시험을 보면은 만점을 받겠습니까? 네.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아주 많이 확신이 없어요. 네. 네.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목적은 이제 대학교에 가서 이제 고급 학문을 배우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단계로서 이제 품사의 개념 원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쭉 내려올게요. 이렇게 해요. 참, 요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문구라서 한번 달아봤습니다. 모든 책에 나와 있어요. 제 책에는. 네. 자, 한번 품사의 개념 원리 중에서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명사를 한번 공부하도록 해볼게요. 자, 명사 이제 빨간색으로 해도 되겠죠? 네. 명사는 이제 영어로 noun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noun. 우리가 주로 이제 n 이렇게 혹은 동그라미 뭐 이렇게 피겠죠. 됐습니까? 명사. 명사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팔품사를 배워야 됩니다. 됐습니까? 모르고는 대한민국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물론 외국 가서 산다면 또 다른 얘기겠죠. 평생을. 그렇죠? 그럼 거기에 맞는 영어를 배우면 되시는 거고 적어도 한국에서 살 거면 됐습니까? 한국에서 대학을 갈 거고 한국에서 취업을 할 거고 할 거면 기본적인 품사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쵸? 한국에서 살아야 되니까. 이제 이민을 가시거나 근데 이제 외국에서도요. 뭐 아무리 외국인들이 뭐 어법을 모른다고 해도 기본적인 건 알아요. 마치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뭐 명사, 대명사, 수로 정도는 아는 것처럼 형용사, 부사는 아는 것처럼.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걸 보는 거죠. 자, 명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름을 가진 모든 것을 써드릴게요. 이름을 가진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는 명사라고 합니다. 선생님 근데 여기 뒤에 SOC 뭐예요? 그거는 아직 안 배웠죠? 그쵸? 그거 어디 나오냐면 저기 뭐야 그건 요소에서 나올 거예요. 여기서 나올 거거든요. 우리 안 배운 거는 일단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운 것만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명사라고 하는 거는 이름을 가진 모든 걸 우리가 명사라고 하면 돼요. 이름을 가진 모든 거. 저 이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용주라고. 그렇죠? 이름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명사가 되는 거고. 뭐 핸드폰. 여기 핸드폰. 당연히 뭐 이름이 있으니까. 뭐 심지어 뭐 갤럭시라고 하네요. 그렇죠? 이름이. 네. 뭐 등등등. 이름을 가진 것을 우리가 명사라고 한다. 끝. 네. 뭐 더 뭐 깊게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표시를 n으로 표시한다. 영어에서는 우리가 n으로 표시한다. 뭐 나온 이것도 몰라도 됩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알면 좋겠죠. 알면 좋은 겁니다. 뭐든. 네, 알면 다 좋죠. 자, 그 다음 거 한번. 왜 이러죠? 잠시만요. 제가 또 이렇게 뭔가 사고를 쳤는데 괜찮습니다. 지우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대명사라고 했습니다. 얘는 우리가 pronoun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고요. 네, 뭐 대명사는 뭐 여러분들이 뭐 영어를 뭐 시작한 애들도 다 알고 있겠죠. 뭐 근데 명칭을 몰랐을 수도 있고 뭐 she, 뭐 he, 뭐 이때, 뭐 이런 것들 등등등.
제가 뭐 다 나열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명사라고 합니다. 네. 자, 쉽죠? 네, 쉽잖아요, 그죠? 기용주를 대신할 때 저 입장에서는 I라고 하겠고, 그치? 뭐 그녀, 뭐 제시, 그녀를 대신할 때는 우리가 she라고 언급을 하겠죠.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동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다른 말로는 이제 수러라고 표현을 하겠죠. 뭐 서술어라고 할까요? 우리가 verb라고도 하고요. V 표시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동사를 이제 우리가 한자풀이로 하면은 이제 움직일 동 뭐 이렇게 쓰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요것도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잘못된 표현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뭔가 이제 뭐 서술사라고 하는 게 더 맞겠다. 뭐 그쵸. 예, 그런 것도 이제 맞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워낙 많은 영어 선생님들과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옛날부터 이제 받아들여왔던 게 이제 동사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동사라고 부르는데 뭐 적당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적당한 표현은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동사는 움직이는 거니까 뭐 run, 뭐 eat, 뭐 swim 이런 걸 동사라고 한다고 한다면 뭐 think라든지 뭐 know라든지 뭐 심지어 비동사는 움직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걔네들은 동사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도 얘기할 건데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저는 무조건 얘기할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제 생각이니까요. 어차피 이건 제 채널이고 제 마음대로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얘가 왜 그러면 동사라고 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팔품사를 얘기할 때 뭐 플러스 구품사, 관사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뭐 우리 흔히 해서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뭐 부사, 전사, 접수사, 감탄사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요소에 가면은 또 우리가 또 얘기가 달라져요. 우리가 5요소 가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리 살짝 우리 컨닝을 좀 한번 해볼까요? 또 우리가 요소로 가면은 뭐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 뭐 이런 식으로 어로 라임이 끝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가타부타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상. 네, 뭐 그런 거는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동사라고 한다면 이제 수러라고 한다면 predicate라고 하죠, 외국인들도. 네, 우리나라에서는 verb가 더 유명하니까. 자, 아무튼 동사라고 한다면 수러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제 네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문법, 어법을 배우려면요. 문법, 어법을 배우려면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물론 저도 성문이나 맨투맨을 암기한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암기를 해야 됩니다. 네. 언어에 제가 봤을 때 한 7할 정도는 암기가 아닐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은 어휘 암기도 마찬가지지만 어휘 암기도 거의 뭐 저기 뭐야 처음과 끝이 그냥 다 암기잖아요. 그쵸? 근데 어휘를요 뭐 쉽게 외우는 방법은 없어요. 사실 어휘 뭐 사람마다 뭐 암기를 잘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뭐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이제 라임을 타서 외운다. 뭐 리미트, 오미트, 보미트, 트랜스미트, 이미트 뭐 이렇게 외운다. 아니면 앞에 접두사 계열, 전미사 계열 따로 외운다. 근데 가타부타 그런 게 진짜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가 없어요, 사실. 근데 만약에 진짜로 획기적으로 단어를 암기하는 좋은 방법이 있었다면 아마 메가나 이투스나 종로에서 그거를 저기 뭐야 먼저 하지 않았을까요? 맞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어 암기 좋은 방법은 이거예요, 그냥. 많이 까먹는 겁니다. 많이 까먹는 거. 까먹는다는 건 뭐예요? 또 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 번 까먹었냐? 주로 평균적으로 7에서 10회 정도는 까먹으면 장기 기억으로 가서 자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분들, 그러니까 단어 많이 까먹으십시오. 반대로 얘기하면 단어를 많이 찾아보시고요. 많이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동사는 자꾸 이렇게 딴 길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포커스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자, 일단 우리가 동사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로 시제가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어려워요. 시제가 뭐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시제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뭐 3개요. 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시제는
총 우리가, 아이고, 12시제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따로 시간이 되면 이제 댓글로 좀 자세하게 좀 댓글을 좀 달아드리긴 할 건데, 일단 우리 세볼까요? 현재, 과거, 미래, 뭐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네, 현재 진행, 과거 진행, 그 다음에, 또 표현해. 자, 나 뭐 했지 방금? 잠깐만. 현재, 과거, 미래,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그 다음에 미래 완료 진행. 뭐 이렇게 해서 총 12개의 시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건 어떻게 또 규칙에 맞게 쓰는지는 기회가 된다면, 혹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당연히 댓글 달아드릴 거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사라고 한다면 태가 있어야 돼요. 얘가 태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얘가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그런 태를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동사는요 또 부사의 수식을 또 이렇게 할게요. 부사의 수식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저기 뭐야? 잠깐만요. 네, 아마 지금 잠깐 끊겼다가 제가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일단 단복수를 쓸게요.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처음이라서 잠깐 이제 우리 학생이 잠깐 와가지고 뭐 좀 저한테 프린트를 좀 요청했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요거를 끊는다는 게 좀 잘못 버튼 눌러서 이게 좀 매끄럽지가 않았을 거예요. 처음이니까 다 이해해 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아무튼 우리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자, 동사는 적어도 이 네 가지 시제가 있어야 된다. 12가지 시제. 그 다음에 능수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태가 부사의 수식을 받고, 그 다음에 단수와 복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우리가 이제 얘를 와, 너는 이제 동사야 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가 인정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 동사의 속성은 뭐다? 시제태, 그 다음에 부사의 수식을 받고, 그 다음에 단복수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오늘 이렇게 처음 또 이렇게 제가 물론 저는 유튜브를 되게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네. 하지만 이렇게 또 얼굴과 같이 함께 나오면서 유튜브를 하게 됐으니까 한번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김포 장기동, 그다음에 구례동. 죄송합니다. 구례동이 아니라 사우동 뚝심. 제가 사는 곳이 구례동이어가지고요. 아무튼 네,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